변성환호의 유망주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태국 바툼에서 진행 중인 2023 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6일 1차전서 카타르에 6대1 대승을 거둔 데 이어 19일 아프가니스탄을 4대0으로 대파하며 2연승을 거뒀는데요. 두 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황금세대의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U17 대표팀은 차원이 다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전진하고 화려한 패턴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는 그간 한국 축구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스타일입니다. 국민들이 답답한 클린스만호나 황선홍호를 보는 것보다 변성환호의 축구를 보며 희열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이 경기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정도로 유려하고 화려한 축구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변성환 감독의 철학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변성환 감독은 아프가니스탄전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 팀을 만들 때 무모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 항상 우리가 국제무대나 월드컵같이 큰 무대에 나가게 되면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전략적으로 수비에 집중하고 역습을 나가 결과를 잡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무모한 도전은 어떠한 상대가 우리 팀과 붙더라도 창대 창으로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면 어떠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생각이다 라고 말이죠. 세계 축구의 평준화가 된 지 한참 지났지만 한국 축구가 여전히 강팀과 만났을 때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을 노려야 하는 현실을 타파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은 현 선수들이 바로 황금세대이기 때문인데요. 황금세대란 국가대표팀에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동시에 다수 등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많이 하면서 이후 소집된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고 황금세대란 말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축구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이 운 좋게 해외에 진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며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황금세대는 우리 축구협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한 결과라는 데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골든에이지는 축구 기술 습득이 가장 쉬운 연령대인 8에서 15세 선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2014년부터 K리그 유소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축구 유망주들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게 됐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 주기에 따라 유럽처럼 6세부터 11세까지 프리 골든에이지, 12세부터 15세까지는 골든에이지, 16세부터 19세까지는 포스트 골든에이지로 구성되는데요. 골든에이지는 21개의 지역센터, 5개 지역광역센터, 합동광역센터, KFA 센터로 이어지는 4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훈련 인력들을 배치해 선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해외 유소년 선수들과 교류하며 축구산업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한 이후로 처음 제대로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선수들의 기본 역량에서 과거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돌파하며 여유있는 볼관리 능력, 경기의 흐름을 읽는 플레이로 군더더기가 없는 축구를 합니다. 지금 다른 아시아 팀들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이런 선수들이 계속 배출된다는 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U17 대표팀 엔트리 23명 중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 선수가 19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든에이지 코스를 밟아 체계적으로 육성된 포스트 골든에이지에 속하는 선수들로 가진 재능과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전부터 줄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태국에 가기 전 치른 수원 삼성 B팀과의 평가전에서 승리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직 고등학교 1, 2학년에 불과한 선수들이 프로 B팀과의 맞대결에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변성환호 선수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U17 대표팀은 2경기에서 10득점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슛 횟수는 1, 2차전에서 나란히 16회를 기록해 총 32회 시도했습니다. 볼 점유율에서는 1차전 70.5%, 2차전 63.5%로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인 능력은 물론이고 두세 명이 만들어가는 짜임새 있는 공격 패턴에 상대의 수비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 감독은 대회 출전 전 목표를 우승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1, 2차전만 보면 우승을 노리기엔 충분해 보이는 실력인데요. 한국은 22일 밤 11시 이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무승부만 거둬도 1위로 8강에 오르는데요. 이란과는 U17 대표팀 역대 전적에서 1전 1패로 열세입니다. 2008년 우즈벡에서 열린 AFC 16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에서 1대2로 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전력과 지금의 한국 U17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변 감독은 우리의 기본 플레이 스타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강하게 맞부딪힐 생각이고 경기력과 결과 또한 잡아낼 생각이라며 감독으로서 첫 번째 목표는 월드컵 티켓을 따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팀으로나 개인적으로나 21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강 이후부터 우리 팀이 서력해야 할 팀들과 계속 만나게 될 텐데요. 크게 일본과 우즈벡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6세 이하 4개국 친선대회에서 일본에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우즈벡 역시 지난해 U17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8강에서 예멘이나 태국을 만나게 되고 이후 4강 진출 시 한일전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우즈벡을 만날 가능성이 큰데 1년 전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하면 완벽할 듯합니다. 일단 변성환호는 지든 이기든 시원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에 대해 해외에서 더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 대회는 한국이 진짜 강팀인 듯. 이거 17세 경기 맞지? 한국 경기는 마치 유럽팀의 빌드업 보는 것 같은데 한국팀은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네? 한국팀이 이번 대회는 우승할 듯 등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A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후 4경기째 무승을 기록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클린스만 감독이 엘살바도르와 1대1로 비긴 후 한 인터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 세트피스로 실점하게 돼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의조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고 오영규는 소속팀에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주전으로 뛰지는 못해 체력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팀에서 90분을 지속해서 뛸 수 있는 공격수는 손흥민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이 90분을 뛸 수도 없는 선수들을 직접 뽑아놓고 한 말로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손흥민은 탈장으로 인해 뛸 수 없었기에 사실상 공격 축구를 지향한다던 클린스만호의 이번 평가전에서 공격수는 실종됐던 것을 자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의 변함없는 발탁에 축구팬들은 갸우뚱했습니다. 이들이 소속팀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면 물음표를 달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셋 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영규는 셀틱에서 교체 자원으로 뛰고 있고 황의조와 조규성도 예전만 못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A대표팀 소집 명단 발표에 즈음해 황의조와 조규성의 골 소식이 날아들었지만 신임 감독이라면 적어도 한 자리라도 변화를 선택하는 용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든 불문율일 것입니다. 안주하는 선수에게 새로운 변화에 긴장감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첫걸음을 뗀 신임 감독이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출신이라 그 눈은 또 다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축구팬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축구팬들은 K리그에서 홀로 2자릿수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주민규에게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량이 좋고 최근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로 국가대표팀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결국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안현범, 박규현, 박용우, 허령우 등 4명의 선수에게 A매치 데뷔 무대를 만들어준 것은 다양한 선수 활용 면에서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수의 안정적인 수비도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다만 외국인 코치진들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클린스만호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면 팬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눈 감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